이번 시간은 우리가 2차 함수와 근의 분리에 대해서 수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과 근의 분리라고 하면서 제가 근의 분리 1이라고 했고요. 오늘 배우는 거는 근의 분리 2가 됩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 역시 마찬가지로 수학상의 내용,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 2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고1 내용을 복습해서 고2 내용을 문제 나왔을 때 고1 내용을 몰라서 틀리는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한번 우리가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1 때 우리의 가슴을 굉장히 아프게 했던 근의 분리 2를 봅시다. 일단 제목을 한번 써보면 제목은 2차 함수의 2차 함수와 근의 분리, 이거는 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또 우리가 중요한 뭔가를 사전 지식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의미는 뭡니까? 2차 함수의 x 절편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개념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은 그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 바꿨을 때 x축과 만나는 점, 즉 x절편이다. 이렇게. 그럼 우리가 필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거 뭐 fx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이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그 2차 방정식의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합시다. 그럼 이 두 녀석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면서 동시에 2차 함수, 내가 만약에 x축이 있고 y는 fx라는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다라면 여기서의 알파, 베타는 x축과 만나는 x절편을 이런 식으로 의미하게 되겠죠. 가능하시죠? 그런데 근의 분리 2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배우는 근의 분리 2는 근의 분리 1과 무슨 차이점이냐? 우리가 근의 분리 1을 다시 한번 살짝 머릿속으로 복습하면은 두근이 양수다, 두근이 음수다, 두근이 반대부호다, 뭐 한근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이다.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분명히 0입니다. 이게 근의 분리 1이었죠. 그런데 이제 근의 분리 2의 특징은 뭐냐? 그 기준이 되는 게 기준이 0이 아닐 때가 됩니다. 그럼 기준이 0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배웠던 거와 해결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가 근의 분리 2네? 라고 받아들인다라면 우린 뭐합니까? 무조건 그래프,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식을 3가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그 식이 뭐냐? 그 식이 첫 번째는 경계값입니다. 좀 이따가 예제를 풀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대칭축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별식이어서 우리가 근의 분리 2는 잽싸게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쳐다보면서 경계값, 대칭축,
판별식들을 조건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일단 요 세 가지를 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배운 거 별로 없지만 예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예제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예제가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가능하시죠? 예를 들어 지금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그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데 알파도 2보다 크고 베타도 2보다 크다. 이렇게 기준 자체가 0보다 크다가 아니라 기준 자체가 2가 되면서 0이 아니죠. 그럼 얘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개념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근의 분리 2를 물어보고 있죠. 그럼 가장 먼저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근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라는 건 2차 함수의 x절편이 되겠죠. 그럼 결국 x절편이 2보다 크다니까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가 이렇게 되면서 x절편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2보다 커야 되니까 왼쪽에 2가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첫 번째는 뭐를 따집니까? 경계값을 따진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서 경계가 되는 숫자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그럼 2를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됩니까? 2를 집어넣으면 이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값을 정확히 구하는 게 아니라 부호를 따집니다. 그래서 저 식 첫 번째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경계값이었는데 그럼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습니까? 2를 집어넣는다. 그게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두 번째는 뭘 따지냐면은 대칭축을 따져야 됩니다. 그림을 쳐다봤더니 대칭축이 이렇게 돼 있죠. 대칭축이 만약에 왼쪽으로 넘어간다라면은 x절편이 분명히 2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대칭축은 반드시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대칭축 공식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고 얘가 어떻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2보다 크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뭘 씁니까? 판별식을 써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은 여기서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저 두 개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문제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x축과 접하는 형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은 어떻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범위를 구한다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좀만 더 해볼게요. 이번엔 어떤 경우가 있냐?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다라고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고 그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이렇게 할게요. 가능하시죠? 그럼 일단 문제를 보면서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3 사이니까 여기서의 두 근이란 건 당연히 x절편을 말하겠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2차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서 x절편이 두 개가 있고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쯤에 마이너스 2 여기쯤에 3이 이렇게 있어야 x절편이 2와 3 사이에 있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뭐 한다? 그래프를 그린다.
그 다음 뭐 한다? 첫 번째 우리가 따져야 될 거는 경계값을 따져야 되겠죠. 그럼 눈에 보이는 숫자가 마이너스 2와 3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 점이 분명히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F라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시면 얘는 뭐 된다? 양수다. 두 번째는 3을 또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럼 3을 집어넣으시면 뭐가 됩니까? 또 X축 위에 있으니까 분명히 양수가 되겠죠. 이렇게 경계값을 따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합니까? 두 번째는 대칭축을 따져야 되겠죠. 그럼 그림 봤을 때 분명히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여도 대칭축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니까 대칭축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분명히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대칭축이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이 녀석이 어떻다?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이렇게 있다라고 따져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따집니까? 세 번째는 판별식이 되겠죠. 그럼 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3 사이에 있으면 두 근이 분명히 같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은 어떻다?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면서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겠죠? 이번엔 다른 예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볼게요. 이번엔 뭐냐?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이런 거를 한번 볼게요.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그럼 다른 말로는 한 근은 3보다 크고 한 근은 3보다 작다가 되겠죠.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 자체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근의 분리 2가 되고 그럼 얘를 보자마자 우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야 되겠죠. 그럼 일단 다시 한번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그럼 두 근 사이에 3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잽싸게 2차 함수를 그려서 이렇게 그리고 그 사이쯤에 3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서 그리면 되겠죠. 제가 지금 뭐 그랬습니까? y는 fx를 그렸습니다. 그럼 일단 이렇게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방정식에서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은 2차 함수의 x절편이고 그럼 x절편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3이 있게끔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 우리는 뭘 따져야 됩니까? 세 가지를 따져야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경계값. 두 번째는 대칭축. 세 번째는 판별식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뭘 따진다? 경계값을 따질게요. 그럼 이 함수에다가 3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F3이 뭐가 됩니까? 분명히 이 점이 X축 밑에 있기 때문에 음수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아까 두 문제와 다른 것처럼 경계값만 따지면 됩니다. 왜냐면 그냥 X축이 있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었더니 함수값이 뭔진 모르지만 음수가 나온다라면 물론 이런 문제 풀 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면 당연히 물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빨간색이 되나 파란색이 되나 결국은 x절편 하나는 3보다 오른쪽에 생기고 하나는 자동으로 왼쪽에 생기기 때문에 대칭축도 따질 필요가 없고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무조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 또한 따질 필요가 없이 경계값만 따지게 되면은 문제를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근의 분리 2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경계값, 대칭축, 판별식 세 가지를 다 따져야 되고 어떨 때는 이렇게 경계값만 따져도 되고 이런 판단은 당연히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한번 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시죠? 이번에 예제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뭐냐? 한근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다른 한근은 예를 들어서 3과 4 사이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한글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다른 한글은 3과 4 사이에 있다. 뭐한다? 잽싸게 그래프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X축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에 3이 있고 여기에 4가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절편, 하나는 3과 4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X절편. 그럼 이런 식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가장 먼저 뭐 한다고 했어요? 경계값을 따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경계값을 따지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이 점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음수다. 3을 집어넣은 건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으면 위에 있으니까 4를 집어넣은 건 양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로 경계값만 따지니까 이 세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경계값만 따지면 되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면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개념들을 배우면서 문제 예제를 풀어봤는데 이번엔 시중 문제집에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개념들을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일단 문제를 다시 한번 쓰면은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고 근이 두 개가 있겠죠. 그런데 1번에서 뭐라고 했냐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첫 번째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니까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건 제가 x절편이라고 했고 이렇게 기준이 0이 아닌 건 근의 분리 2라고 하면서 잽싸게 그래프를 그리자라고 했죠. 그러면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2차 함수를 그리고 여기서 x절편 두 개가 1보다 커야 되니까 1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는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따지자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가 됩니까? 첫 번째가 경계값이 되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제가 무슨 그래프를 그린 거냐면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3m이라는 그래프를 그린 거죠. 요 2차 방정식을 함수로 바꿨습니다. 거기다 뭐 합니까? 1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그럼 1을 집어넣으시면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 정리하면 뭐 됩니까? m 플러스 1 되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다? 분명히 이 점이 x축 위에 있기 때문에 경계값이 양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따집니까? 대칭축을 따지기로 했죠. 그럼 우리가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은 뭐가 됩니까? 대칭축은 m이 되겠죠. 그럼 대칭축이 이렇게 있을 때 대칭축이 뭐가 됩니까?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대칭축도 1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판별식을 따져야 되겠네요. 그럼 판별식 짝수 공식을 쓰면 절반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고 0보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해도 되겠죠.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두 근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경계값과 대칭축과 판별식을 따진 이게 모두 만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구합니까? 공통 범위를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좀 더 문제를 끝까지 풀어보면은 이런 문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수직선을 한번 그릴게요. 그럼 첫 번째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번째는 뭐가 되는 거예요? 1보다 크다. 그 다음 이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하시면 m에 m-3 되고 0보다 크다니까 m이 어때요? 3보다 크거나 같던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여기쯤에 3이 되면서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여기쯤에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에서 이 세 가지를 공통으로 만족하는 부분은 요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되면서 최종 답은 뭐가 됩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죠. 가능하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1번 문제 해결했고요. 이제 2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어때요? 작다라고 했네요. 그럼 두 근이라는 건 x절편을 말하는 거고 1보다 작다라고 했으니까 저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게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릴게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입니다. 그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리면서 둘 다 1보다 작아야 되니까 1은 여기쯤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뭐합니까?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세 가지를 따지셔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따질 거는 경계값을 따지겠죠. 그럼 1을 딱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럼 요 2차 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1-2m 플러스 3m 정리하면 m 플러스 1 얘가 뭐 됩니까? 0보다 커야 되겠죠. 가능하시죠? 두 번째는 뭘 따집니까? 두 번째는 대칭축을 따지셔야 되겠네요. 그럼 대칭축 아까 우리 구했죠? 대칭축이 뭐였어요? x는 m이었죠. 요 대칭축이 뭐라고요? 요 대칭축이 x는 m입니다. 1보다 어때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m은 어떻습니까? 1보다 작겠네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뭘 따집니까? 판별식을 따져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은 아까 우리 정리한 게 뭐였어요? 이거였죠. 그럼 판별식은 m제곱 마이너스 3m인데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은 판별식이 양수고 x축과 이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그럼 판별식이 뭐가 됩니까? 0이 되겠네요.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m 범위 하나 나오고 여기서도 m의 범위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아까 어땠어요? m이 3보다 크거나 같던가 m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공통 범위를 구하시면 답 구할 수 있겠죠. 가능하시죠? 이번엔 우리가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번은 봤더니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같은 말로는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그럼 저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x절편 하나가 1보다 크고 x절편 하나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쯤에 1이 이렇게 있어야 되겠네요. 가능하시죠? 그래야 요 x절편은 1보다 크고 요 x절편은 1보다 작겠네요. 이렇게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가장 먼저 따져야 될 1번은 뭐가 됩니까? 경계값이 되겠죠. 그래서 1을 함수에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으면
1-2m 플러스 3m이 이렇게 되고 얘가 어떻습니까? 이 점이 분명히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가 뭐 된다? 음수가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대칭축이나 판별식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x축이 이렇게 있고 1이 이렇게 있는데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음수가 되면은 이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위로 올라갈 때 하나는 1보다 클 수밖에 없고 하나는 1보다 아래로 볼록하니까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값 하나 따지면 이 자체만으로 그냥 뭐가 됩니까? 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 한번 하시면 m 되고 이항시키면 -1보다 작다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가능하시겠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문제 10-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2배의 n-1x에 더하기 n-1은 0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알려주면서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한근은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근은 1보다 크다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이라는 건 2차 함수의 x절편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는 2차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쯤에 -1, 여기쯤에 1이라고 하면은 x절편 하나는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하나는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쯤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요. 가능하시죠? 그럼 일단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첫 번째, 가장 먼저 뭘 따집니까? 경계값을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경계값을 따지면 -1 집어넣으시면 -1 집어넣을게요. 뭐 됩니까? 계산하시면 2에 -1 집어넣으면 2 되면서 2m-2 플러스 m-1. 그럼 얘를 정리하시면 얘 뭐 됩니까? 3m-1 되겠죠. 얘가 어떻다? 0보다 크다. 왜냐면 이 점이 지금 분명히 x축 위에 있죠. 그 다음 이번엔 두 번째 1을 한번 집어넣을게요. 여기 1이죠. 1을 집어넣으면 뭐 됩니까? 음수가 되겠죠. 그럼 1 집어넣으시면 2, 1 집어넣으시면 -2m 플러스 2 플러스 m -1 되고 얘를 정리하면은 -m 그 다음에 플러스 3 얘가 어떻다?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일단 이 두 개만 정리하시면 결국 이 문제는 경계값만 따지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x축이 있고 여기가 -1이고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1 집어넣으면 양, 1 집어넣으면 이렇게 했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는 개형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는 1보다 오른쪽에 생기고 하나는 -1과 1 사이에 생기게 되면서 경계값만 따진 걸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경계값을 오늘 몇 개 따졌습니까? 2개를 따졌죠. 그럼 2개 범위만 구하면 얘는 뭐예요? m이 3분의 1보다 크다. 얘는 뭐예요? m이 3보다 크다. 둘 다 만족되는 건 m이 3보다 크다가 되면서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두 근이 모두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저 주어진 상황을 만족하는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근이라는 건
x절편을 의미하니까 x절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쯤에 마이너스 1, 여기쯤에 1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야 x절편 두 개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겠네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첫 번째 뭘 따집니까? 경계값을 따져야 되겠죠. 그럼 저 식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아까 집어넣은 게 이거였죠. 그래서 3m-1인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다. 이번엔 1을 집어넣을게요. 1 집어넣은 게 아까 우리 이거였죠.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플러스 3인데 이 점 또한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이번엔 경계값만 따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은 얘가 양수고 얘가 양수여도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다라면은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뭘 따집니까? 대칭축을 따져야 되겠죠.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넘어와서 대칭축이 뭐가 됩니까? 대칭축이 2분의 n-1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어떻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가능하시죠? 얘를 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m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뭐합니까? 판별식을 따져야 되겠죠. 그럼 판별식은 뭐가 되겠어요? 판별식은 공식을 쓰시면 짝수 공식을 쓰면은 절반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가 0보다 어떻습니까?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x축에 접하는 그림이 돼도 조건을 만족을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m의 범위 구해서 m 범위 또 여기에서 m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공통으로 만족되는 공통범위 교집합을 구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근해분리 2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